한 남자가 목을 맨 채 발견됐다. 자신의 별채, 고요한 방 안에서. 유서가 없고 경찰은 자살이라고 단정 지었다. 하지만 난 그렇게 보지 않았다. 높은 담에 둘러싸인 저택, 대문에는 CCTV, 차고에는 SUV의 블랙박스. 누가 드나들었다면 반드시 찍혔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엔 아무도 없었다. 겉보기엔 살인이 불가능한 공간. 그래, 밀실. 이 단어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제안한 의뢰를 부인이 받아들였다. 처음으로 주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요. 이 사건의 열쇠는 2개. 그래, 맞아. 자살로 위장된 살인의 실체, 그리고 이 밀실 속에서 범인이 물리적으로 들어오고 나간 방법, 그리고 부인조차 몰랐던 한 대의 휴대전화. 그게 모든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부인, 현재까지는 자살로 보이지만 유서가 없고 정황상 확인되지 않은 요소가 많아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족으로서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걸 사인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혹시 누구 귀에 들어가는 일은 없겠죠? 예를 들어 기자라든가 아니면 아버지께서 참석하시는 재계 모임의 분들 말입니다. 회사 이미지에 손해가 생기면 변호사비 많이 써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자살이죠? 타살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현재까지는 그리 보인다는 것이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남편의 개인 아파트에서 이곳까지 온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결과 혼자만 탑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별채의 출입구는 2개인데 하나는 대문을 지나 별채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그 위로 CCTV가, 또 하나는 차고인데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블랙박스는 동작 인식으로 촬영되는 블랙박스로 차고 문이 열리면 곧바로 촬영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올 때 보셨나요? 높이가 사람 3배는 더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편의 소지품입니다. 하나는 내가 아는 휴대폰인데 저건 뭐지? 본 적 없는 폰인데. 남편분의 소지품을 수사상 임시로 확보하고 싶은데 유족으로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자살이라면서요. 변호사랑 이야기하시죠? 불러드릴까요? 아닙니다. 다만 소지품 확인은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유족분이 원치 않으시면 강제로 확보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정식으로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땐 수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실장, 아직 남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지 못했어? 죄송합니다. 그 인간이 죽든 말든 상관없지만 그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이 짜증나. 그런데 어떻게 된 폰인지 한 달 동안 전화는커녕 문자 하나 없지? 이런 폰이 다 있어. 막상 전화 오니 부담스럽네. 뭐야? 저장 안 된 번호? 여보세요? 여보세요.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실례하지만 본인 전화이십니까? 아니, 남편 폰이에요. 그런데 누구시죠? 그렇군요. 당사자가 안 받으신 거 보니 돌아가셨겠네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참,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탐정 표학성입니다. 뜬금없겠지만 제가 남편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싶은데 저한테 의뢰를 맡기겠습니까? 혹시 의뢰비만 비싸게 받고 도망갈 생각은 아니시죠? 의뢰비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랑 통화하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이 이 사건의 의뢰비입니다. 여긴가? 탐정님입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사건 의뢰받았던 탐정 표학성입니다. 길이 좀 멀었죠? 남편이 숨길 게 많았는지 내 돈으로 몰래 이런 것도 만들었네요. 저한테 의뢰하신 사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성모 48세, 의뢰인과의 관계 남편, 의뢰 내용 남편 자살의 진실을 밝혀라. 남편 사망사건 현장은 이곳 별채. 남편은 실크 잠옷 차림으로 실링팬에 목을 매단 채 사망. 경찰은 교살 때 저항의 단서가 없고 타살의 증거가 없으므로
자살로 잠정적으로 결정지음. 그런데 부인께서는 내연녀가 왜 범인이라고 생각하시죠? 그 인간, 우리 아빠 돈과 사업 때문에 나랑 산다는 정도는 인정해요. 뭐야? 그런데 바람 피운 게 걸렸죠. 아니야. 딱 한 번이야, 진짜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만날 일 없어. 그때 그냥 한 번만이었어. 그런데 정말 안 만나도 돼? 최 실장이 말하던데. 이 여자, 당신 스폰 조건으로 모델이든 단역이든 모든 오디션을 포기했다고. 그 여자 정말 괜찮을까 모르겠네. 그 이후 제가 장난 좀 쳤죠. 그 여자의 소속사든 또한 방송가든 앞으로 어떠한 배우 오디션도 힘들 거예요. 또한 불륜으로 민사도 아주 재밌을 거예요. 혹시 의뢰인께서 죽일 가능성은요? 오, 그런 걸 묻다니. 대담도 하셔라. 사건 당일 여기에 제 알리바이가 있을 것이에요. 농담입니다. 혹시 다른 흔적은 없습니까? 부검이나 현장 조사에서 들었던 말 상관없습니다. 그 인간 술은 먹고 죽었나 봐요. 마신 후 한 2시간 안에 사망했다고 했는데, 또한 남편 통신 조회 결과 죽기 며칠 전부터 내연녀와 연락이 많아 경찰이 조사했는데 남편 때문에 피해 많이 받았다고 불륜 내용을 언론에 팔 거라고도 말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했어요. 술과 통신 조회라. 그 외 다른 것은요? 남편의 손톱과 잠옷엔 소파에 패블릭 소재만 묻었다고 했어요. 근데 소파에 앉아만 있어도 얼마든지 묻을 수 있는 흔적이래요. 혹시 술을 같이 마신 흔적은요? 아니요. 저 안의 지문은 남편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부인을 보면 남편이 죽어도 상관없어 보이는데 왜 타살에 집착하시죠? 남편이 지금까지 뭘 준 적은 없었죠. 처음으로 주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요. 남편 차에 블랙박스 영상이. 남편 오전 7시 40분 본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본인 소유 차량으로 이천으로 출발. 라디오는커녕 별일 없다는 듯 차 안이 조용하네. 톨게이트 고속도로를 지나 이천의 별채 앞 8시 55분 도착. 주차장 입구에서는 후진 주차라. 그리고 영상 종료. 이후 영상이 없다는 것은 주차 후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는 뜻인데, 만약 블랙박스 앞에 차고 문이 열리든 하다못해 고양이라도 지나갔으면 찍혔겠지. 동작 인식 블랙박스니까. 잠깐!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영상이 없네. 예, 접니다. 최 실장님 계십니까? 남편분 SUV에 후방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내일까지 부탁돼. 문자가? 남편 차의 후방 카메라는 정상인데 녹화가 안 되었다? 먼저 블랙박스 영상에는 인위적인 편집은 없었다. 당연히 있었다면 경찰이 먼저 찾았겠지만 별채 내부가 이렇군. 술병, 술잔은 소파 근처가 아닌 주방에 있고 행주? 분명 남편이 죽었던 거실만 정리했다고 했는데 행주와 수건을 쓴 흔적은 있다? 하지만 남편 손톱엔 소파 소재만 있고 수건, 행주 소재는 없다? 그럼 당연하게도 남편은 거실에만 있고 다른 누군가가 행주와 수건을 썼다는 얘기고 술도 누군가가 갖다 줬다 뜻인데, 그럼 당연히 있을 그 누군가는 어떻게 들어와서 나갔을까? 대문 위 계단이 CCTV. 차고 문을 열면 동작인식 블랙박스. 담. 뭐 사람 키 3배는 넘는 담인데 뭐 파쿠르나 클라이밍 선수면 가능하냐? 그럼 여기서부터 풀어봐야겠는데. 먼저 의문점 하나. 거실 중앙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친 실링팬 위치. 보통 가정집 실링팬은 소파 위에 있다. 그건 소파가 보통 거실의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파는 별채의 창가 쪽에 있다. 즉 실링팬이 소파 따라 이동한 만큼 반대편은 공기순환이 어렵다. 의문점 둘. 사체 무게를 견디는 실링팬과 천장. 실링팬은 보통 35kg 내외 하중을 지탱할 수 있게 천장을 목재로 보강한다. 하지만 남편의 무게 70kg를 더한다면
105kg. 분명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 맞아. 이래야 말이 되지. 의문점 셋. 소파. 남편의 잠옷과 손톱에 소파에 패블릭 소재만 묻어 있다는 건 잠옷을 여기서 갈아입은 후 여기에서만 머물렀다는 뜻이고, 여기에 타살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것은 진짜 자살인가? 경찰도 못 찾았으니까 자살로 마무리했게. 어? 잠시만. 혹시 설마 이거로 될까? 먼저 1인 소파부터. 등받이 쪽으로. 당연히 이래야지. 그럼 여긴 내 쪽으로 굴러오네. 역시 예상대로야. 이거라면 이 사건이 타살이라는 가능성이 생기냐? 뭐 일단은 사건을 푸는 열쇠는 준비된 것 같다. 그렇다고 사건이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 죽인 방법의 트릭만 찾으면 의미가 없다. 문제는 이 밀실의 별채에 범인이 어떻게 들어왔고 나갔냐는 것이다. 그런데 집에 어떻게 가냐? 길이 이리 먼데. 어제 봤던 남편 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차이가 심한데 스마트폰에 영상을 저장했던가? 다행히도 있네. 그런데 지금 블랙박스에 보이는 화면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군. 내 생각이 맞다면 생각보다 범인이 너무 당당하게 들어왔는걸. 이거라면 후방 카메라 영상이 없는 이유가 된다는 말이야. 표학성입니다, 부인. 사건으로 내일 이천 별채에서 뵀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꼭 남편 SUV로 오십시오. 사건 당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영상도 부탁드립니다. 어머, 탐정님. 사건 해결했나 보죠? 그건 내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사모님, 곧 도착합니다. 최 실장님, 부탁할 게 있습니다. 사건 당일 남편이 주차한 대로 차를 후면 주차로 넣어주세요. 또한 꼭 소파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꼭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늦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죠? 남편 차 앞에 똑같이 후면 주차한다고 좀 걸렸습니다. 제가 앉아서 기다려달라 했는데 최 실장님도 여기 앉으시죠? 괜찮습니다. 전 이게 편합니다. 아니요, 꼭 앉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두 분 자리는 편하십니까? 불편한 데는 없습니까? 소재만 고가네요. 등 기대는 것이 특히 불편하고요. 전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불편합니다. 이런, 내 의도가 틀렸네요. 사실 부인은 이 소파가 불편한 게 맞지만 최 실장님은 편해야 하는데 부인 앞이니 어쩔 수 없겠죠. 무슨 말이죠? 뭐가 불편해야 한단 말이죠? 저도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일어나 주시죠. 보시면 알 것입니다. 여기 소파에 무릎이 닿는 부분, 좌석 부분을 보세요. 1인 소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알겠어요? 탐정님,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소파의 용도는 뭘까요? 단순하죠. 그냥 몸을 편히 기대게 만들어 휴식을 취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죠. 하지만 이 소파는 좀 다릅니다. 그럼 이 소파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죠. 어제 실험할 때처럼 잘 되는지 볼까요? 먼저 1인 소파에 건전지를 올려보죠. 1인 소파의 건전지는 등받이 쪽으로 굴러가네요. 그럼 4인 소파의 건전지는 똑같이 등받이 쪽으로 굴러갈까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소파인데. 보통 소파라면 엉덩이 쪽으로 기울게 해서 등을 기대기 좋게 만들죠. 하지만 이 소파는 왜 무릎 앞쪽으로 꺼져 있을까요? 바로 소파의 앞과 뒤를 반대로 돌려놓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파는 앞뒤가 왜 바뀌어 있을까요? 참, 나머지 시트도 돌려보죠. 자, 이제 아래 한번 볼까요? 소파 끝이 긁혀 있어요. 소파의 긁힌 부분에 남편의 DNA가 있다면 경찰도 남편 손톱에 묻은 소파의 소재가 그냥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묻을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소파 패블릭 소재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장을 한번 보시죠. 그냥 실링팬만. 아니, 자석이 왜 붙어 있죠? 물론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죠.
통상적으로 실링팬은 35kg 무게를 견디게 설치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실링팬 35kg과 남편 70kg, 도합 105kg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겠죠. 하지만 남편이 죽었다는 건 실링팬과 남편의 무게를 견디고도 남을 만큼 보강했다는 뜻. 바로 그 증거가 저 자석입니다. 자석이 붙는 것은 철제로 보강했다는 뜻이겠죠. 소파에 긁힌 흔적과 천장의 철제 보강으로 볼 때 범인은 당연히 본인의 흔적이 안 묻게 장갑을 끼고 실링팬에 줄을 달고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잠든 남편의 목에 줄을 감고는 실크 잠옷의 소매를 잡고 범인 자신 쪽으로 당겼을 것입니다. 소파에서 벗어난 남편은 자신의 무게로 스스로 목에 힘을 가했을 것입니다. 범인은 남편의 소매를 최대한 허리춤에 붙여서 손을 최대한 못 쓰게 했습니다. 비록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저항을 했을 것입니다. 소파 아래의 흔적이 그 부분일 것입니다. 범인은 이것을 숨기기 위해 궁리를 했을 것이고 소파를 들고 갈 수도 없으니 소파의 의자 부분을 앞뒤로 바꾼 거겠죠. 그럼 남편의 보험금은 받겠네요. 네. 그런데 범인이 누구인지 안 궁금하세요? 그 여자잖아요. 타살의 가능성과 범인을 단정 짓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냥 설명해요. 귀찮으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한 영상, 남편 아파트 주차장 CCTV부터 먼저 볼까요? 그런데 사건 현장도 아닌데 남편 아파트 CCTV는 왜 보는 거죠? 설령 범인이 남편을 죽인 수법과 현장의 증거를 은폐한 방법까지 밝혀냈다 해도 이 별채의 밀실을 깨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이 공간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었다라는 물리적 진실 앞에서는 그 범죄가 불가능했다라는 주장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모니터를 보시죠. 화면 반대편 남편 SUV가 있네요. 시간이 되니 남편이 출발하죠. 조금 빨리 감아볼까요? 남편 차가 왜 다시 잠깐! 아닙니다. 차량 번호가 달라요. 10분 뒤에 남편과 똑같은 차가 남편이 떠났던 그 자리에 주차를 한 후 바로 출발하네요. 혹시 이 차가 누구의 차인지 아시나요? 모릅니다. 모르죠? 사실 안다고 해서 이 차가 범인의 차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국가기관 경찰이라면 다르겠죠. 만약 남편 차와 똑같은 SUV가 똑같은 블랙박스를 달고는 남편이 왔던 길을 따라와서 제가 남편 차 앞에 주차한 것처럼 주차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탐정님,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SUV 앞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탕정님이 이야기했나요? 동작 인식이라 뭐든 인지되면 찍는다고요. 그럼 제가 범인이라고 가정해서 추리를 들어가죠. 제 차를 범인이 타고 온 남편과 똑같은 SUV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범인의 차는 CCTV에서처럼 남편 차의 주차 자리에서 10분 후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범인은 출발 전 블랙박스의 시간 설정은 미리 했겠죠. 실제 출발 시간은 7시 50분이지만 블랙박스에는 7시 40분에 출발한 것처럼 설정해 놓았죠. 즉, 범인은 10분 늦게 출발했지만 블랙박스 영상만 보면 남편 차와 같은 시간에 출발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남편의 SUV 바로 앞에 후면으로 지금 제 차가 있는 위치에 주차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두 분, 여기 블랙박스를 봐주세요. 범인은 자신의 차,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칩을 빼고는 그 후 범인은 차에서 잠시 나와 지금은 편의상 열려있지만 사건 때 닫혀 있었습니다. 닫힌 차고 문을 열고는 운전해서 차고를 나와 별채 담벼락 바깥쪽에 세워둘 것입니다. 그 이후 다시 돌아와서는 차고 문을 닫고 그 후에 남편 차를 타고는 범인의 차에서 뺐던 메모리칩을 남편 차 블랙박스에 메모리칩을 뺀 후 바꿔서 넣었다면 탐정님, 하지만 이렇게 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최 실장님, 운전석 좀 부탁드립니다. 두 분께서 잘 보셔야 하는 것은 이 스마트폰,
사건 당일 남편 차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볼 것은 차고 문의 주변입니다. 이젠 지금 남편 이 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잠시만요. 차고 문 주변 바닥이 차이가 있네요. 그럼 실장님, 조금씩 천천히 앞으로 가실까요? 앞으로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가보시면 압니다. 조금만요. 조금. 멈춰주세요. 방금 전과 비교하면 어때요? 휴대폰, 사건 당일 영상과 블랙박스, 현재 영상이 일치하죠? 이 정도면 사건 당일 남편 SUV 앞에 또 다른 차 한 대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즉, 범인은 남편 SUV 앞에 똑같은 SUV를 세우고 똑같은 블랙박스의 메모리 칩을 바꿨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범인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먼저 범인은 자신의 흔적, 소지품은 물론이고 지문도 당연히 정리했겠죠. 그 이후에 이 별채에서 나갈 것입니다. 당연히 남편 차량 블랙박스 앞으로는 못 지나가니 여기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 높은 곳으로 올라올 순 없다 해도 담벼락 아래 SUV를 발판 삼아 내려가는 건 가능하겠죠. 또한 블랙박스의 후방 카메라 영상이 없는 게 이상하지 않죠. 남편의 차가 아닌 범인의 차니까요. 만약 범인의 차에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촬영했다면 남편의 후방 카메라 영상에 남편의 SUV가 찍혀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연출되니까요. 탐정님, 그런데 계단 위 CCTV는 전혀 신경 안 쓰신 것 같은데요. CCTV에 남편, 가정부 외 인위적인 인물이 있었으면 자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수사본부가 광범위하게 잡혔겠죠. 아마 더 많은 수사 인력과 기재로 제가 찾은 단서들은 벌써 찾았을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정교한 계획으로 풀지 못하는 사건이 아님 그저 바람이 들통나 부인에게 모든 것을 잃은 낙심한 남자의 자살 사건으로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라고요? 마침 사건 뒤에 또 다른 자가 있다는 듯하네요. 또 다른 자라 너무나 잘 알죠. 자신을 플래너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플랜 안에 재미있게 플레이해보라고 절 플레이어라고 부르는 놈이 있거든요. 자살로 잠정적 결론지었던 기업가 A씨의 사건이 타살로 수사 방향이 바뀌면서 용의자로 피해자의 내연녀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탐정님, 남편 보험은 잘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보수로 남편의 그 옛날 휴대폰 하나면 충분해요? 참고로 그 폰 비밀번호 우리 쪽 회사 보안 전문가도 못 푼 것 아시죠? 퀵입니다. 여기 전달 물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게 성의 없게 주시네. 네, 잘 받았습니다. 사건이 원하는 대로 되어 다행입니다. 탐정님, 혹시 그 폰 그때 그라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나요?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마 그의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비밀번호는 알아요? 비밀번호라. 휴대폰을 받았으니 솔직히 말씀드리죠. 사실 의뢰인께서 주신 폰은 AP, 보안 모듈 칩셋을 다크웹을 통해 개조된 폰입니다. 비밀번호를 풀어도 전화번호, 통화 목록, 문자 정도만 알 뿐 암호화된 데이터, 즉 사진, 녹음, 문서 등은 열 수 없게 설계돼 있죠. 하지만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지정된 휴대폰에 모바일 핫스파에 연결됐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폰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IP 보안 업계 용어로 설명하자면 남편 폰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기반으로 설계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즉, 단 하나의 지정된 기기와 환경에서만 파일이 열립니다. 비밀번호를 안다고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 특정 핫스팟을 가진 폰, 전 그걸 제로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걸 찾고 있죠. 오호, 그렇군요. 비밀번호만 풀면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은 아니네요. 그럼 의뢰를 마칩니다. 아, 잠시만요. 저희 경호팀에서 안정상 탐정님 인적 사항을 조사했는데 그 말 많았던 유튜브 탐정 저ram한 홈즈 아닌가요?
그럼 의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비밀번호일 것이다. 이것도 당연히 제로폰이 아니겠지. 그래도 막상 아니니 아쉽네. 이 폰에 저장된 연락처는 단 3개.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른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다음 사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오래전에 지운 이름인데, 저즈. 오랜만에 들으니 반갑네.